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상반기 부진하지만 하반기에는 또 성수기가 기대된다는 기업 보겠고요. KB증권에서는 OTT의 광고 도입 관련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단단한 실적과 밸류에이션 목표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KH바텍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도 만나보시면요. 0.4% 하락하면서 12,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주요 제품 중에서 힌즈가 매출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힌즈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3분기 출하 물량은 800만 개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KB바텍은 이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부터는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중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폴더블 폰에 없어서는 안 될 힌지, 이 핵심 부품 생산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신제품과 거래선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서 KH바텍의 추가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보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만나보시죠. 나스미디어입니다. 8%대 상승하면서 29,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KB증권에서는 나스미디어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OTT 광고 도입으로 취급고의 확대, 두 번째로는 AD테크와 커머스의 시너지입니다. 실제로 리포트 안에서는 이 새로운 OTT 도입으로 MS 50%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하고 2년 뒤쯤에는 넷플릭스 향으로만 연간 취급고가 무려 3,800억 원을 기록할 걸로 봅니다. 오늘 KB증권에서 제시한 목표가 41,000원은 최근 6개월 동안 전체 증권사 목표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전체 목표가 평균이 38,000원인데 이에 대비해서 7.9% 높은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통합해 보면 KB증권이 나스미디어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다른 리포트들의 의견도 비교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41,000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2.39% 상승하면서 32,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전기화는 여전히 인기 있는 테마입니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는 결국 전기화 추세를 가속화할 텐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주가를 보면 이미 연초 대비 61%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바로 예상보다 강력한 수주와 환율 덕분인데요. 먼저 수주부터 보면 일단 주력 수출 시장인 중동과 북미 지역의 수요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어서 올해 초부터 수주한 물량은 이제 연말부터 매출에 본격 반영됩니다. 이 기업 보시는 분들은 단기보다도 내년에 수익이 많이 난 프로젝트들이 손익에 또 기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4만 원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또 시장에서 쏟아지는 많은 리포트 중에서 두 가지를 엄선해 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시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그랬어요. 시장의 하락은 멈췄지만 사실 어제 그 폭락장과 비교하면 그렇죠. 굉장히 미미하다. 무언가 악재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뭘까요? 뭔가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현재 지금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살아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지금 대장주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대장주입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시장은 좋습니다. 한 가지 그 찝찝함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주시장에 폭락을 했고 화요일 날 하락을 했었죠. 근데 만약에 금요일 날 특히 개별 종목들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해야 될 것은 수급의 꼬임입니다. 신용의 꼬임. 이런 것들이 내일 아침에 반대면 나갑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그랬던 것들이
금요일 날 반대매일 나가거든요. 일단 오늘 안정세를 찾으면 나름대로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간이 이제 뭐 이렇게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오후 들어서 개별 종목이 갑자기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반대매를 스스로 그냥 처리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셔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도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락을 멈추더라도 항상 그 파장으로 반대 매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 매매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리포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리포트 볼게요. 바로 넥센타이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반가운 흑자 전환 프리뷰가 나왔어요. 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프리뷰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되니까 이제 프리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넥센타이어에서는 3분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 그래서 YOY 기준으로 해서 약 한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82억 정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YOY 기준으로 500%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7천억 매출에 80억 이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7천억이 넘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 효과가 분명 좀 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도 글로벌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환율 효과도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넥센타이어의 리포트를 보면요, 물류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 역시 넥센타이어에게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물류비 부담 완화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정연 아나운서 타이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요? 그거 없죠. 아니, 혹시 뭐 없죠. 이렇게 뭐 살다가 자동차 빵꾸 나는 것도 별로 없고 없죠, 그것도 네. 이제 요즘은 다 이제 부름을 오니까 타이어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대 운전병이었는데 저희 이제 교육받을 때 타이어 메고 뛰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럴 정도로 무겁습니다. 무겁다라는 것은 물류비가 많이 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항공 화물 부분들이 수익을 났을 때 타이어를 비행기로 실어 날린다라는 표현을 제가 작년에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무거운 것을 비행기에 실어 나를 정도로 결국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익은 안 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속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전체적으로 물류비는 매출액의 한 6에서 7% 정도 차지했었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물류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20%대까지 늘어났어요. 매출액의 올해 초까지 20%대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예상은 19.5% 거의 한 2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 1년 안에 10%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니까 1년이 지나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류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센타이어의 그래서 반가운 흑자 전환, 물류비가 그동안은 높더라도 어떻게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신의성실 원칙으로 인해서 계속 납품을 했는데 이제는 물류 비용이 낮아지니까 네. 비용단에서 줄어들 것이다. 이야기까지만 들어봤을 때 굉장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네. 투자 아이디어 여기서 멈춰도 됩니까? 논리적인 허점이 하나 보이지 않나요? 어떤 어점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그 첫 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그 조그만 박스, 숫자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지금 정상적으로 타이어가 팔리고 있는 상태에서 물류비 때문에 그동안 이익을 못 냈다라면 앞으로 물류비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이익이 난다라는 논리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매출액이 약 한 2조 7천억이고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연간으로 보면 적자예요. 요건 이제 분기 흑자니까 연간으로 보면 적자고 내년도에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매출이 내년도에 2조 9천억,
뭐 내후년도에 3천억인데 여기서 저는 핵심이 빠졌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의 판매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경기 둔화. 그러면 타이어 교체도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그냥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매출 상태에서 물류비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냐 중요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경기 둔화를 반영할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근데 리포트를 제가 찬찬히 살펴봤는데 그러한 얘기는 좀 없어서 지금 현재 투자 아이디어로 이게 지금 흑자 전환은 맞습니다만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판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로는 좀 미흡하다라고 저도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줄로 불황으로 인한 타이어 수요 위축 우려보다 불황으로 인한 물류비 정상화가 오히려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정말 맞는지는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쉬움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이 리포트는 조금 아쉬운 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뭐 좀 조심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어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용 감소로 이익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또 잘 팔린다라면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래는 서로 모르는 거죠. 저도 모르고 애널리스트도 모르고 우리 투자자들도 모르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용 감소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수요가 정말 불황 대비 잘 그래도 버텨줄 수 있을까? 이 비용이 줄어든 만큼 잘 버틸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하나의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체크해 보죠. 이번에는 오늘은 뭐 자동차 데이예요. 아, 그런가요? 네. 기아를 갖고 오셨습니다. 정현영 아나운서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농담입니다. 예. 신한투자증권의 네. 기아입니다. 단단한 실적과 밸류라는 레포트인데 네. 사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좀 서운하고 화가 났던 섹터 중에 하나가 현대차랑 기아였거든요. 맞아요. 예. 물론 이들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뭐 갑자기 IRA라는 변수가 나오기도 했고 맞습니다. 시장이라는 변수도 있었긴 하지만 아니 그렇게 좋다며. 맞아요. 그렇게 좋다는 칭찬이 있어야 그랬는데 왜 이런 시장의 우려감을 미처 예측하지 못하게 했을까 좀 서운했거든요. 네. 이 리포트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예, 좋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 일단 판매가 75만 대 정도 판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YOY 기준으로 한 10% 정도 늘어났고 QOQ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그거죠. 차량용 반도체 해소 문제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하계 휴가 아무래도 뭐 현대기아차 하시는 분들도 휴가를 갔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현대기아차는 뭐 특징이 단체로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라인 정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해외의 국내보다는 여기 워딩을 보면 해외 생산 및 수출 성과가 돋보였다라는 거죠. 특히 해외 판매가 YOY 기준으로 해서 10%가 늘었다라는 면, 그러니까 결국 해외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좋았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현대차도 얘기했을 때 해외 쪽에서 결국 파는 게 이 달러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차 판매 대수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2조 정도, 영업이익은 2.4조 정도 나오기 때문에 OP 마진을 대략 하더라도 한 10% 정도 나오죠. 대단합니다. 이 정도 지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지금 해소되고 있는데 북미 경쟁사들이 아직 해소 못한 기업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못 구해서 차를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만들어서 인도를 시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실적에 분명히 환율 효과가 많이 반영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리포트를 보고 환율 효과에 대한 고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오르지 못한다는 건 네. 이제 투자자분들도 환율 효과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많이 보셔서 그래요. 저희가 이제 계속 네. 강조할 때 환율 효과는 빼고 보십시오 했더니 이제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이 현명해지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기아나 현대차나 다 글로벌 판매의 현황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실제로 그렇게 막 칭찬 일색인 것처럼 예. 잘 팔리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요 현황들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말고 뉴스를 보면
최근 얼걸 보면 IRA 법이 통과된 이후에 판매가 좀 줄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3분기를 퉁쳤습니다. 퉁쳤기 때문에 여기선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 미국의 현지 재고가 한 1개월 치를 하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딜러제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현대기아차를 사려면 현대차라든지 기아 회사랑 거래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가 이제 그 딜러사라는 중간 도매상에게 차를 넘기고 도매상이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파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딜러들에게 딜러들이 가격 경제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팔리는 차 같은 경우는 딜러들이 손해를 보고라도 팔고 잘 팔리는 차들은 딜러들이 조금 비싸고 이런 구조인데 현재 지금 차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이 딜러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역사상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딜러들에게 인센티브를 안 줘도 차가 팔리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투자 아이디어로 기아는 무엇을 잡아가는 게 좋을지 또 여기 보니까 굉장히 표라던가 비교 분석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네. 뭘 볼까요? 지금 이제 4페이지에 있는 준비된 표를 하나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리포트를 읽는 동안에 끊이지 않는 머릿속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해외 판매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좋다. 국내는? 전체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해외에 대한 것들은 좋은데 원래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도 국내에서는 차 판매량이 줄었고 해외 쪽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해외는 그나마 환율 효과 때문에 해외 쪽으로 물량을 돌린다?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IRA법에 따라서 해외에서도 판매가 줄었다라면 결국 국내와 해외의 그런 어떤 비중 조절을 어떻게 가져갈까? 아직 거기까지 리포트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유추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4페이지 지금 제 얼굴에서 좀 멀리 떨어진 쪽을 보게 된다라면 이게 연도입니다. 2021년서부터 2024년까지 있는데 평균 환율은 일단 우리가 좀 무시를 하죠. 차량 판매 대수를 보면 한국, 해외, 중국 공장, 이제 중국 공장은 작으니까 무시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해외 공장을 보게 된다라면 올해에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늘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수치상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직 이제 이 증권사도 이 수치를 뽑아내기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넥센타이어 얘기할 때도 뭘 얘기했죠? 지금 내년도에 경기 불황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대놓고 금융기관들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내구재부터 줄여나가는 거죠. 지금 애플 주가가 왜 흔들리겠습니까? 중국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애플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에 불안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수치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판매가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일단 기아의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 판매가 어떻게 될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분들 쉽지 않죠.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본인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차 수요가 본격화된다라면 판촉 비용을 확대한다든지 아까 좀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가격을 인하한다라든지 재고가 늘어나는 것이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하지만 이게 수치상으로 확인이 됐을 때는 주가는 이미 선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요. 네. 여기 판매량의 천대 대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인도가 완료된 거, 그러니까 현재 과거까지는 인도가 완료된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정도가 인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판매될 그 계약금이 아닌 차량의 그렇죠. 가격으로.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저는 그 수치를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저는 더 궁금한 게 예약이 지금 얼마큼 차 있느냐, 이게 줄어드느냐 늘어느냐. 만약에 지금도 예약이 지금 이렇게 인도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저께 살펴본 수주 산업 있잖아요. 그 수주랑 같은 개념이에요. 수주 같은 경우 이제 미래에 일할 것들을 받아놨듯이 자동차가 만들 것들을 이미 계약 건수로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라면 저는 거기서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리포트 그럼 믿어봐도 괜찮은 건지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정리해 볼게요. 조금 이제 국내라든지 전체 판매량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말하기 좀 본인도 꺼려하는 앞으로에 대한 미래 전망이 조금 들어갔었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아 주가는 1.6%밖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포트가 나왔으니까요. 이 리포트가 믿어봐야 되는 리포트인 건지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차영수 시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